178페이지인가요? 자, 경매의하자. 아까 모두에서는 설명드렸죠? 자, 거기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자, 경매 자체가 무효인 경우, 또 매매 자체가 무효인 거예요. 무효여버리면 효력이 없잖아요. 그럼 담보 책임도 물어요, 못 물어요? 못 물어요. 경매가 무효이면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자, 강제 경매 절차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여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 경매는 뭘 할 것이므로 무효를 할 것이므로, 자,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경락대금 냈다면 나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뿐 채무자나, 자, 채권자의 담보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판례 2003년도.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면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권리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미 다 감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1차적 책임을 지는 거죠. 설정자가.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누가? 채권자가 2차적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10번에 가서 하자담보 책임 나오죠. 하자담보 책임. 하자담보 책임은요. 자, 우리가 종류물 특정물 아까 했었잖아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매수인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선임이 무과실해야 돼요. 만약에 악이거나 과실이 있어버리면 물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제척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 다음에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 규정은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경매에서 물건이 하자는 이미 감가가 돼버렸기 때문에 담보책임 물을 수 없는 거고요. 자, 3번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자,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이와 같은 하자의 전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성립시 기준 판단 언더라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9쪽이 이제 종합 세트예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의 X토지, 자, 1000평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된 거죠. 자, 누구의 토지요? 누구의 토지? 매도인이 누구예요? 갑의 X토지인가요? 몇 평? 1000평. 우리는 평이 더 와닿죠. 평방미터보다는. 그래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람이 대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매매 계약을 일단 유효해야 돼, 무효해야 돼? 유효해야 돼. 유효. 담보 책임 묻는 거죠. 자, 1번 들어가 봅시다. 자, 1번 보니까 X토지가 전부가 누구세요? 제3자 병소유예요. 병소유이며, 자, 을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이 을은, 악이 매수인은, 매수인 을은 해제는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OX니까요. 그렇죠? OX. 가입표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전부타인에서. 자, 2번 갑니다. 을이 계약 당시의 권리가 갑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에 갑의 기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자,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았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갑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자, 갑도 을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도인도 자기가 진짜 소유자인지 모르는 경우고 지금 판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매수인이 선이면 손해배상 해주고 해제 들어가고, 알면 통지만 하고 해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다음에 자 5번을 가면은요, 4번은 해제할 수 없고, 이제 뭐야, 갑이 계약 당시 권리가 자기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던 경우에는 해제는 할 수 없어요. 훼손. 그 문제가 있네? 매도인.
갑이 계약 당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던 경우에는 해제할 수는 없죠. 해제는 누가 해야 돼요? 매수인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자, 1000평 중 300평 제3자 소유예요. 그럼 일부 타인이죠. 300평이 병소유니까. 그럼 일부 타인이면 어째요? OXX죠. 악이면 OXX. 그러니까 을은 악이라면 대응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자, 갑과 을이 1000평의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하였으나, 자, X토지가 실제로는 얼마밖에 안 돼요? 800평. 그럼 수량 부족이죠. 그 다음에 매수인 을은 선인 경우에 한해서 대응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악의는요? 못하죠. 다 XX니까. 가입표가 3개잖아요. 그 다음에 7번. 유구 경우에 을은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자, 8번 보니까 저당권 실행이에요. 그러면 5죠. 저당권 전세권 실행이 5니까 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악의 을은 계약 해제 5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9번. 계약 당시에 병 명의가 가등기가 되어 있네요.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는데 그 후 본등기로 격려된 경우, 자, 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며 취득할 수 없다면 을은 악인 경우에도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저당권 전세권 실행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예. 그 다음에 10번 마지막. 만약 을이 건축 목적으로 경락받은 토지가, 자, 관련 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법령의 하자는 뭘로 똑같이 봐요? 물건의 하자 보죠. 그럼 경매에서 물건의 하자는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환매 나와요. 환매는 이제 뭐 한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지문으로 가끔 등장을 해요. 그러면, 자, 갑의 X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환매 뭐예요? 특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과 동시에야만이 환매 특약이지, 매매하고 다음 날 환매 특약하면 그건 환매 특약이 아니라 재매매 예약으로. 재매매 예약. 그러면 환매 특약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이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 재매매 예약은 무슨 등기예요? 가등기예요. 가등기. 그러면, 자, 부기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가등기는요? 가등기는, 자, 예비등기니까 아무 효력이 없어요. 순위 보존만 차지하고 있다가 본등기에서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하면 환매특약, 따로따로 하면 재매매약. 그 다음에, 자, 을은 대금을 지급하죠. 이렇게 대금 지급하고 토지와 뭘 가져가요? 등기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자, 환매특약하면서, 자, 기간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몇 년이요?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최고가 5년이에요. 동산은 몇 년? 3년, 3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7년을 했어요. 그럼 몇 년을 봐버려요? 5년을 봐버려요. 근데 3년을 했어요, 만약에. 그럼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잖아요. 그러더라도 연장은 된다, 안 된다? 절대적으로 안 된다. 왜 연기를 못하게 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10억. 그러면 을이 갑한테 10억을 주고 토지 가져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는요, 만약에 5년 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 10억인데 5년 후에 이 토지가 10억만 갈까요? 플러스 알파가 붙었을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무엇이 나와버렸어요? 소방질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째요? 10억짜리가 얼마 돼요? 그렇죠. 30억은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싼가? 20억 된다고 가정해봐.
그래 버렸는데 우리 연장 해버리면 끝내 갑이 찾아가 못 찾아가. 그러면 환매 특이한 거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은 절대 안 돼요.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돼. 연장 못 해. 그 다음에 자 환매권 행사할 때 대금이 얼마 왔어요? 10억이 왔죠. 그러면 갑은 그냥 10억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 이자는 줘요 안 줘요? 이자 안 줘요. 왜냐하면 토지 가져왔잖아요. 토지에는 뭐가 붙어요? 물건이니까. 과실이 붙어요. 그래서 과실과 이자는 서로 퉁치는 거죠. 상계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등기 비용이 만약 200만 원 들어갔어요. 세금하고 해서. 그러면 갑이 을한테 돌려줄 때 10억에다가 얼마요? 10억 200만 원만 돌려주고 토지를 찾아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 주지 않는다. 과실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비용은 줘야 된다. 그래서 자 갑이 그러는 거예요. 자 현재 이 사람은 사업이 어려워. 토지는 가지고 있어. 얼마짜리? 10억짜리. 그런다고 해서 은행 가서 돈 빌리고 저당 설정하고 복잡하니까 그러기는 그렇고 친구들한테 10억만 일단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되니까 10억에 사가서 그리고 5년 후에 내가 다시 3세 그게 뭐예요? 환매 특이하기죠? 그럼 환매 특이는 부기등기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왔다 갔다 합니까?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럼 갑구예요, 을구예요? 갑구죠. 그럼 1번 소유자 누구였어요? 갑. 그 다음에 자 2번 소유권 이전 누구? 을. 원인은 매매. 이렇게 놔두면 우리 제3자 병한테 팔아먹어 버리고 넘겨줘 버리면 갑은 권리 주장 못 하잖아요. 전매해 버리면. 근데 요걸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이 의일 뭐 있어요? 환매 특이 환매권 이렇게 때문에 갑 이렇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을이요 팔아먹었어요. 그럼 3번 소유권 이전 병한테 팔아먹었네. 병한테. 원인은 매매. 자 그러면 시험에서 물어봐요. 자 환매권자는 지금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찾아갈 수 있잖아요. 5년 후에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보고 흔듭니까? 땅을 보고 흔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를 상대로 환매권 실행하는 거예요? 하늘. 제가 그랬어요. 언젠가 가등기는 하늘 보고 부기등기는 땅 본다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럼 여기는 뭐예요? 부기등기잖아요. 누구를 상대로 해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에요. 그래서 땅을 보는 거예요. 부기등기. 하늘 보고 틀려. 가등기는 어디 보고 흔들고? 하늘 보고 흔들고. 부기등기는 땅 보고 흔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잘 물어봐요. 지금 갑에서 을로 넘어왔잖아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지금 이 토지가 누구 소유예요? 지금 을 소유잖아요. 근데 자 법에서는요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를 안 봐요. 소유자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뭘 지어요? 건물 지어요. 건물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이때는 환매권 실행하기 전에 어느 누구 시비 못 걸겠죠. 근데 갑이 환매권 실행해 버렸어요. 그럼 토지가 다시 돌아가 버리죠. 이렇게. 그럼 이 건물은요. 외제 철거해야 돼요. 아니 등기부에 자기였고 자기가 건물 지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봐요? 법에서는 판례에서는 자, 환매권 실행해서 가버리면 그건 처음부터 소유자가 한 번도 안 된 사실로 봐요. 처음부터 누구 토지였어요? 갑 토지에다가 저 건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갑이 을한테 철거해 하면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철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경우 관법지 인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은 갑이 을을 상대로 환매권을 뭐 했을 때? 환매권을 실행했을 때 문제예요. 실행했다는 이야기는 돈 얼마 줬다는 이야기예요. 10억 플러스 200만 원. 이걸 줬을 때 이거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계속 어려워가지고 끝내 못 만들어 버렸어. 그럼 어째요? 갑이 찾아가 못 찾아가? 그럼 누구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유동적 소유자에서 진짜 소유자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갑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을은요, 이 토지에 법원에 인척된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일단 받아요. 그랬더니 15억이 나왔어요. 얼마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차익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0억 200만 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갑한테 주고 청산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 밟는 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해요? 가등기 담보 등이라고 해요. 그렇죠? 하나 더 물어보면 이 부기등기 계속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지금 병이 소유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니면 을이 소유자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병까지 안 갔다 오고 물 소유자잖아요. 근데 부기등기가 붙어 있으면 을이 권리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놔둬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정리할 때, 자, 갑이 환매권을 실행하면 이 부기등기는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시험에서 실행을 하면, 실행을 못하면 이제 이렇게 말소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부기등기 말소를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하면 어떻게 말소하고, 실행을 못하면 어떻게 말소해요? 시험 문제 물어봐요. 어떻게 말소하는 거예요? 실행을 했어. 실행했다는 이야기는 10억 200만 원 돌렸다는 이야기죠. 갑이 을한테. 직권말소. 누가 직권말소? 등기관이. 실행 직권말소. 실행 못했어. 무슨 말소? 신청말소. 누가 권리자요? 그래, 을이 권리자. 누가 의무자요? 갑이 의무자. 그래서 둘이 손잡고 가서 신청해서 말소를 합니다. 등기법에서 나올 건데.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매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자 180페이지 보면 자 의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자 동시 동그라미 동시에 매수인과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는 경우에 환매권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건 내용 보면 동그라미 1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의 성립과 자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요. 따로따로 하면 재매매 예약이 되고. 그 나와 있죠? 재매매 예약이 된다고. 그다음에 환매 대금은 특약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원칙이나 특약이 없으면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래서 환매 목적물로 자 과실 동그라미. 그다음 대금의 이자 동그라미. 그 과실과 이자는 뭔 걸 본다고요? 퉁치는 걸로 본다고. 상계가 퉁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대금에 이자를 포함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초과하지 못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5년, 3년으로 된다. 그 다음에 4번 큰 글씨 해놨잖아요. 환매 기간은 절대 연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걸 또 여러 번 물어봤어요. 시험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5년인데 3년밖에 안 했다. 2년 남았으니까 연장할 수 있다. 틀렸다 그 말이죠. 연장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면 환매권은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행사해버립니다. 그래서 환매권은 등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무슨 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 환매권 실행의 효과. 자, 부동산에 환매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을 제3자가 전득한 경우 전득자에 대해서 환매 의사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하늘 본다, 땅 본다. 전득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병을 상대로 한다는 얘기. 땅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자, 환매권은 양도성이 있으므로 자, 채무자, 갑의 채무자가 대위에서 할 수도 있어요. 즉 말해서 갑의 채권자 누가 있냐면 A가 있어요. 근데 유일한 재산이 갑에 대한 환매권이 있거든. 이것도 재산이니까. 그래서 A가 갑을 대위해서 을을 상대로 환매권 실행해서 갖다 놓고 강제 집행 들어가겠죠. 대위 행사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3번 대금의 이자와 목적물의 과실은 상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매수인은 그동안에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퉁치는 거니까. 이자와 과실은 퉁친다.
상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뭐 들어가요? 임대차. 임대차가 끝나면 다시 이제 맨 처음으로 흉측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1시 반이니까요. 2시 30분부터 한 뭐 4시 반이나 5시 정도. 병운동에서 할 때 보니까 5시 거의 다 해서 끝나던데. 자, 식사하고 오십시오. 자, 민사특별법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빠지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래도 실무에서는 엄청 중요해요.